챕터 3 에드먼드와 옷장. 어디 예고편까지 있잖아. 루시는 빈방에서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른 세 형제들을 만났다. 루시가 거듭 말했다. 난 괜찮아. 방금 돌아왔어. 수잔이 물었다. 루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루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 내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피터가 말했다. 아하! 너 숨어 있었구나. 그렇지. 가엾은 루시. 숨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사람들이 널 찾게 하려면 더 오래 숨어 있어야지. 몇 시간이나 딴 데 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에드먼드가 자기 머리를 콩콩 두드리며 돌았군. 완전히 돌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머리가 돌았다는 데. 피터가 물었다. 루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니? 아이 참, 내가 옷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막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단 말이야. 난 몇 시간 동안 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수잔이 말했다. 루시, 멍청한 소리 그만해. 우린 방금 그 방에서 나왔어. 너만 거기 남아있었고. 멍청해. 피터가 말했다. 루시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지어낸 것뿐이지. 그렇지 루시? 장난인데 뭐. 아니야 피터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마법의 옷장이야. 그 안에는 숲이 있고 눈이 내리고 파우누스도 있고 마녀도 있고 나니아라는 나라도 있어. 가서 보란 말이야.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루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다들 루시와 함께 그 방으로 되돌아갔다. 루시는 쏜살같이 앞장서서 달려가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자, 직접 봐! 수잔은 모피 코트를 옆으로 제치고 고개를 안으로 디밀며 말했다. 어휴, 바보. 이건 그냥 옷장이야. 봐, 뒷벽이 있잖아. 모두들 안을 들여다보며 코트를 밀어 젖혔다. 그때 루시와 함께 모두가 본 것은 틀림없는 보통 옷장이었다. 습도 눈도 보이지 않고 옷걸이가 붙어있는 옷장 뒷벽만 확실히 있었다. 피터는 벽이 단단한지 확인하느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 똑똑 두드려 보기까지 했다. 피터가 나오면서 말했다. 장난이 심했어 루시. 우린 깜쪽같이 속았다고. 대단한걸? 반쯤은 믿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방금 전까지 딴판이었다고. 정말 말이야. 내가 맹세해. 자 루시, 좀 지나치잖아. 농담이지? 이제 장난은 그만두렴. 얼굴이 새빨개진 루시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뭐라 해야 좋을지 몰라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루시는 아주 비참했다. 만일 루시가 죄다 재미삼아 꾸며낸 얘기라고만 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얼마든지 화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시는 거짓말이라곤 손톱만큼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고 자신이 본 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루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루시는 몹시 슬펐다. 큰오빠와 언니는 별뜻 없이 그랬지만 작은 오빠만은 분명히 아기가 있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온 집안 벽장마다 또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있냐고 놀려댔다. 더욱이 요즘같이 즐거워야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은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날씨가 계속 화창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깥에서 헤엄치고 낚시하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히스가 무성한 들판에서 뒹굴며 놀았다. 그렇지만 루시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까지 줄기차게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수잔이 술래였다. 다들 숨으려고 흩어지자마자 루시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옷장에 숨을 생각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옷장 안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제는 루시조차 나니아와 파우누스가 꿈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웠다. 집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숨을 곳은 많았다. 루시는 옷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딴 데 숨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 옷장 앞에 다다른 순간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었다. 루시는 할 수 없이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은 다음 붙들고 있었다. 절대로 문을 꽉 닫지는 않았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의 옷장이 아니라도 말이다. 루시가 방금 들은 발자국 소리는 에드먼드의 발소리였다. 에드먼드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때마침 옷장 안으로 사라지는 루시를 보았다. 에드먼드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숨기 좋아서가 아니라 루시가 말한 상상의 나라를 트집잡아 계속 놀려먹으려는 심보에서였다.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코트가 걸려있고 좀약 냄새가 풍기고 컴컴하고 조용했다. 루시는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혼자 중얼거렸다. 루시는 내가 수잔 누나인 줄 아나봐. 그래서 뒤에 꼼짝 않고 숨어있는 걸 거야. 에드먼드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것이 매우 멍청한 짓이라는 걸 깜빡 잊었다. 그때부터 에드먼드는 루시를 찾아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갔다. 몇 초 안에 루시를 찾을 거라고 기대했던 에드먼드는 예상이 빗나가자 다소 당황했다. 다시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드먼드는 그만 꺼림칙해져서 사방을 거칠게 더듬으며 소리 질렀다. 루시! 루시! 어디 있니?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장 같은 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소리였다. 게다가 에드먼드는 불현듯 추위를 느꼈다. 그때 불빛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이야. 문이 저절로 열린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루시 생각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불빛 쪽으로 다가갔다. 옷장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에드먼드가 발을 내디딘 곳은 빈 방이 아니었다. 어둑어둑하게 우거진 어느 전나무 숲 그림자를 벗어나 숲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에 서 있었다. 가슴이 또 아파요. 발 아래로 뽀드득 마른 눈이 밟혔고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갠 겨울 아침에나 볼 수 있는 옅은 쪽빛이었다. 바로 앞에서 선명하고 붉은 해가 나무줄기 사이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사방이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그 나라에 살아있는 것이라곤 에드먼드 혼자뿐인 것 같았다.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울새나 다람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숲이었다. 에드먼드는 추워서 덜덜 떨었다. 에드먼드는 그제야 루시를 찾던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실로 밝혀진 상상의 나라를 가지고 루시한테 얼마나 심술궂게 굴었는지도 떠올랐다. 에드먼드는 루시가 틀림없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루시! 루시! 나도 왔어! 나야! 에드먼드!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는 요즘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처럼 낯설고 춥고 적막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은 더욱 싫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다. 루시! 의심해서 미안해. 내가 옳았어. 어서 나와. 우리 화해하자.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애들은 다 그래. 꽁해가지고. 사과도 안 받아들이고 말이야. 에드먼드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거의 굳혔을 때였다. 숲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술록 2마리가 끄는 썰매 한 대가 보였다. 셰틀랜드 종의 조랑말만한 술록은 털이 어찌나 하얀지 눈보다 더 하얗게 보였다. 높이 뻗어있는 술록의 뿔은 아침 노을을 받아 불타는 듯 빛나고 있었다.
주홍빛 가죽으로 된 술록의 끌채에는 종이 가득 달려 있었다. 썰매에는 일어서 봤자 키가 1m도 채 안 될 것 같은 뚱뚱한 난쟁이가 앉아서 술록을 몰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북극곰 모피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다란 금빛 장식술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난쟁이의 무성한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와 담요 노릇을 제법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쟁이 뒤로 썰매 한가운데에 아주 높다란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가 이제까지 본 여자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다. 그 여인도 목까지 올라오는 하얀 모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길고 곧은 황금빛 마법의 지팡이를 들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새빨간 입술만 빼고는 그냥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흰 눈이나 백지장 같았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매우 오만하고 차갑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썰매가 에드먼드 쪽으로 휙 다가왔다. 종이 딸랑딸랑 울리고 난쟁이가 채찍을 휘두르는 가운데 썰매 양옆으로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썰매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여인이 말했다. 멈춰라! 난쟁이가 너무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술록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술록들은 이내 자세를 추스른 뒤 재갈을 우두둑 우두둑 씹으며 숨을 몰아 쉬었다. 차디찬 대기 속으로 뿜어져 나오는 술록들의 콧김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다. 여인은 에드먼드를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넌 뭐냐? 나는 에드먼드예요. 여인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아까보다 더 험악하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게 여왕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용서하세요, 여왕 폐하. 몰랐어요. 난이야 여왕을 모른다고? 참. 이제부터는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건 그렇고 다시 묻겠는데 넌 뭐냐? 여왕 폐하, 도대체 뭘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다녀요. 아무튼 지금은 방학이라서 안 다니지만요. 끝. 예고편. 4장 예고편. 터키 젤리. 여왕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넌 뭐지? 턱수염을 쌍민 난쟁이냐? 아니요, 여왕 폐하. 턱수염 같은 것 난 적 없어요. 저는 산의 아이예요. 산의 아이라? 그러면 내가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냐? 다음 시간. 근데 그 챕터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예. 17. 셔츠를 몇 개나 궁금한 사람은 내일 스스로 읽으시길 바랍니다.